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홀수를 구하랍니다. 일단 서로 다른 세 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숫자를 택하는데 세 자리의 홀수를 만들려면 숫자를 몇 개 선택해야 되죠? 세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됐나요?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근데 이거 위에 있는 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위에 있는 거,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0부터 4까지. 네. 0, 1, 2, 3, 4 이렇게.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보면 뽑았던 숫자 또 뽑는다는 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복을 하지 않고.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없이 3개를 뽑아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순열이에요. 순열의 표기법은 일단 P를 쓰고 왼쪽 오른쪽에 조그만 숫자 2개, 전체 숫자 5개, 그 중에 3개. 정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0도 생각하지 않았고 홀수라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막 푸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어쨌든 순열인 건 알았으니까 이제는 고려해서 풀어봅시다. 고려해서. 일단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맨 앞자리 뭐 못 오죠? 0 못 와요. 그러니까 때는 따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0이 못 오니까. 그럼 0을 제외한 나머지. 근데 홀짝은 100자리나 10자리 결정하나요? 그렇다고? 홀짝을 넣으면 100자리와 10자리 결정해? 홀짝은 1의 자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자리 전까지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다만 맨 앞에는 뭐가 아닌? 0만 아닌 4가지. 그럼 아무거나 갖다 꼈다고 칩시다. 뭐 2를 갖다 꼈다고 칠게요. 그러다 이제 2를 써야지. 그래 2가 좀 빠르니까. 썼다 치고 그럼 2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 갖다 껴야 되는데 홀짝은 아까 말했지만 뭐가 결정하냐면 맨 끝에 있는 1의 자리를 결정하니까 이거는 상황이 많지는 않아서 네가 정해주시면 돼요. 맨 끝에 1이 오거나 아니면 3이 오거나. 이게 홀수잖아요. 그럼 첫 번째 2가 왔다고 치고 4가지. 그 다음은 여기 맨 끝에 1이 온다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0, 1, 2, 3, 4.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 그 다음은 아무거나 그 다음은 1 아니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는 홀짝이니까 아예 끝에다가 1, 3을 두고 문제를 치하는 게 나아요. 그럼 1을 뒀다가 가정합시다. 첫 번째 풀이에요. 맨 끝자에 1을 뒀다가 가정하자. 그럼 1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럼 맨 앞자리는 1도 못 두고 0도 못 두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죠? 3가지 곱하기. 그럼 앞에서 뭘 뒀겠지. 0 빼고 다른 숫자 뭐 3을 넣었다가 칩시다. 그럼 남은 숫자는 0, 2, 4 몇 가지? 3가지. 마지막 1을 둔다? 경우에서 1가지. 그럼 얘는 끝에 3이 왔다는 것 뿐이지 계산법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9가지 18가지 곱하면 안 됩니다. 끝자리가 1인 동시에 3일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각각 합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네.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사전식 배열 사실 별로 안 중요해서 선생님이 체이 수업하는 강의에는 체이한테 얘기했어요. 체이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걸 빼라. 요즘은 교과서에도 이 문제가 거의 없어요. 네. 사전식 배열을 모르니까 애들이. 따로 수학 시간에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사전식 배열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학교에서 냈을 때 의외로 반발이 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사전식 배열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교과서에도 그런 문제가 없거든. 그럼 나는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저는 학원을 안 다닙니다. 학원 다니는 애들이나 사실 사전식 배열을 알지. 저 학원도 안 다니고 교과서에도 없는데
학교 수업과 교과서만 병행한 저한테 사전집배열을 어떻게 풀라고 하신 겁니까? 그럼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교과서에 없으면 안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 조금이라도 언급돼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A, B, C, D 5개였을 거면 아마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5개일 때, 알파벳이 5개일 때 50번째는 어떤 게 되는 겁니까? 50번째 일일이 3개는 애매하잖아. 하나씩 다 배우려면 첫 번째 A, B, C, D, 그 다음은 A, B, C, E, D, A, B, 뭐 D, C, E 이렇게 따지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뭉퉁그려 가는 겁니다. 맨 앞에 A가 왔다고 치자. 그럼 뒤에는 몇 개의 문자가 오게 되죠? 4개의 문자.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부담 갖지 마시고 4팩. 몇 개? 24개. 그 다음은 두 번째. 맨 앞에 B가 왔다고 치자. 왜? 아직 50번째 가려면 한참 남은 것 같으니까. B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뒤에는 알아서 4개 문자. 결국은 얘도 4팩. 24가지. 다 왔네요. 이거 두 개 합치면 48가지잖아. 그럼 요 다음 순서에서 49번째, 50번째, 두 번째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는 아마 답이 C로 오는 어떤 문자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C로 왔을 때 가장 빠른 순위는 49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빠른 순위가 내가 원하는 정답인 거예요. 그럼 C로 왔을 때 가장 빠른 순위는 C 빼고 나머지를 알파벳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D, E 이게 49번째. 그럼 50번째는 맨 끝에 있는 자리 2개만 바꾸면 돼요. C, A, B, E, D 이게 정답이 되죠. 네. 네, 그리고요. 됐어요? 자, 조합으로 갑시다. 조합은 순열 안에 조합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순열 안에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열 다시 공부해 봅시다. 순열이 뭔가요?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는 뺄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뭐를 허락하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몇 개를 알개 n보다 작거나 같은 알개를 선택 혹은 뽑는다 한 다음에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알개를 일렬로 배열, 순서 있게 배열, 직책 구분되게 배열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순열이에요. N, P, R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뽑는 것까지만 하면 이게 조합이에요. 그럼 조합에다가 뽑아 놓은 다음에 알개를 동시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기 R 팩토리얼이죠. 조합에다 R 팩토리얼 곱한 게 순열이기 때문에 따라서 조합의 계산법을 우리가 좀 이따 조합을 배울 겁니다. 근데 조합의 계산법, 조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순열을 뒤에 있는 숫자인 R 팩토리얼로 나누면 조합이 됩니다. 동시에 선택되는 거니까요. 이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의 n개를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그 R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선택, 배열이 분리된 게 아니고 선택해놓고 그리고 배열.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곱인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더라. 그럼 우리는 조합이 어떤 건지 이제 배우기만 하면 되죠. 조합이 어떤 건지 배우기만 하면 계산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계산해요. 순열을 R팩으로 나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네, 조합을 배웁시다. 저번에 순열 배울 때 기억합니까? 순열을 배울 때 전체는 몇 개인가요? 중복은 허락합니까? 몇 개를 선택할 건가요? 마지막은 그래서 그 뽑아놓은 거를 어떻게 배열할 겁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조합도 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복, 순열하지 않죠? 조합도 하지 않습니다. 뽑은 거 또 뽑으면 앞에 꼭 중복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중복하지 않으니까 앞에 중복자 안 붙습니다. 선택, R개를 선택. 역시나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지막 배열, 이게 차이점이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 순열은 순서 있게 배열한다, 직책 구분되게 배열한다. 근데 일렬로 배열한다. 조합은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표현인 게 순서가 없다는 뜻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첫 번째, 처음부터 순서가 매겨진 부분이에요. 야, 근데 매겨진 이거냐? 나 순간 헷갈리네 지금. 뭐가 맞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진으로 합시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 야 한글이 딸려가지고 이 짓을 한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가 순서 없다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혹은 두 번째, 순서의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너한테 순서의 결정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걸 내가 이렇게 자리 바꾸면 이 안 되는 거예요. 됐네. 세 번째, 자리 못 바꾸는 경우. 근데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봤어. 자리를 바꿔봤더니 똑같은 거야. 순서를 교환해도 같은 상황. 그런 경우를 흔히 우리가 순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순서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케이스. 순서의 결정권이 없을 때. 순서를 교환해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럴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임의로 자리를 바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리 바꿈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 바꿈 무의미가 문제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야. 야, 자리가 정해져 있어. 대부분 다 뭐냐면 키순으로 배열하시오. 그럼 키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사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방 10명 중에 내가 5명을 뽑았어. 근데 그 5명을 뽑을 때 쟤네 5명 어떻게 배열하지? 이렇게 배열할까? 저렇게 배열할까? 이게 고민이 되고 그 배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순열이에요. 근데 5명을, 10명 중에 5명 뽑았어. 근데 선생님이 키순으로 배열해. 그럼 내가 의미가 없는, 내가 순서를 매길 필요가 없는 거야. 저절로 자기가, 나 제일 작고, 그 다음, 내가 제일 커. 순서가 정해진 케이스예요. 그 순서의 결정권이 없는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순서의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자리를 바꾸려고 했더니, 아니야, 자리 바꾸지 마. 딱 그 자리야. 얘네들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내가 임의로 자리를 못 바꿀 때. 그 대표적으로 자리를 바꿔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경우.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다? 그럼 같으면 경우는 한 가지잖아. 결국 선분은 하나인데 AB, BA 두 번 세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리고 직책 구분이 안 되는 케이스. 앞쪽에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직책 구분이 됐었죠. 그럼 회장 자리에 누가 왔느냐? 부회장 자리에 누가 왔느냐? 얘네들 자리를 바꿔왔어. 그랬더니 이런 케이스랑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민혁이를 여기는 회장 자리야. 여기는 부회장 자리야. 근데 민혁이 여기다 앉히고 보경을 여기다 앉혔어요. 그럼 민혁 회장, 보경 부회장이지. 근데 잠깐만 니네 일어나봐. 자리 바꿔. 그럼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니잖아. 사람이 바뀌었고 직책이 바뀐 거예요. 회장 보경, 부회장 민혁. 그렇죠? 직책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면 바꾸면 순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직책 구분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주번 2명. 니네들이 2번이야. 야, 오늘 우리 반 청소 2번 남아? 2명 남아? 여기 2명 남았어. 여기 왼쪽 주번에 민혁,
오른쪽 주번에 보경. 근데 선생님이 야 잠깐 일어나봐. 둘이 자리 바꿨어요. 달라져? 주번은 직접 구분이 안 되잖아. 똑같은 주번인데 자리 바꾼다고 해서 앞에 있는 상황과 구분되지 않는다. 별개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직접 구분이 안 되는 케이스 역시 조합입니다. 이게 조합이에요. 얘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부르고 그 기호는 서로 다른 N개 빨간색으로 할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뽑기만 하는 케이스 이 컨비네이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NCR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뽑기만 하고 뭐 하지 않는 거죠? 배열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혹은 뽑았더니 지혜네가 알아서 자리를 막 찾아 들어가. 그럼 나한테는 배열의 의미, 순서가 필요 없는 거죠.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배열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알아서 벌써 지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 그럼 그건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이 조합의 계산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녀를 계산한 다음에 똑같은 전체 개수와 똑같은 뽑아낸 선택 개수를 뒤에는 R 팩토리얼로 나누면 조합이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숫자 연습을. 10C 6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0P 6을 계산한 값을 6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이런 케이스. 10P6을 6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러면 10팩토리얼, 10P6을 6팩토리얼로 나누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10, 6, 10, 9, 8, 7, 6, 5 됐습니까? 이걸 뭘로 나눠요? 6팩토리얼 6, 5, 4, 3, 2, 1로 나누는 겁니다. 나눴더니 이렇게 약분이 되죠? 선생님 다 쓰자니 귀찮은데요? 다 쓰지 마세요. 얘를 간단히 표현하면 뭐가 되죠? 4팩토리얼. 얘를 간단히 표현하면 뭐가 되죠? 10P 4. 가만 있어봐. 얘가 얘란 뜻은 반대로 얘가 얘란 뜻이잖아. 앞에 있는 N은 그대로 뒤에는 R과 R 팩토리얼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이 표현은 NCR로 간단히 줄여 쓸 수 있죠. 그럼 얘도 앞에 있는 10, 뒤에 있는 4랑 분모에는 4 팩토리얼이 서로 똑같은 숫자로 가게 되면 이거는 10C 4로 써도 되네. 뭐야? 10C 4와 10P 6이 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봐봐. 서로 다른 구슬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3C2를 계산하래. 3C2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상황은 3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배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주머니 안에 이제 수녀가 그때 우리가 수녀에서 설명했던 거랑 같은 설명인데 무슨 책에 있는지 봐야 되니까. 수녀, 이게 주머니 안에 1이라는 구슬, 2라는 구슬, 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구슬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2개의 구슬을 뽑을 생각이야. 근데 순열은 뭐 했었냐면 얘네들을 자연수로 만들었죠. 2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12와 21은 달랐잖아. 근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요 2개를 집합의 원소로 만들어 봤다고 칩시다. 저 3개 숫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걔네 둘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 거예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집합의 종류의 가지수를 묻는 겁니다. 경우의 수, 방법의 수. 집합이니까 집합표 써야 되고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1, 3, 2, 3. 근데 2, 1,
3, 1, 3, 2. 이게 자연수라면 얘네 둘은 서로 다르죠. 근데 집합이라면 같잖아. 원소 1과 2가 들은 집합이나 2과 1이 들은 집합이나 집합은 원소의 순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으니까. 같네? 같네? 그럼 답이 6개가 아니고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야, 이렇게. 이거 하나로 그냥 통칭하면 되니까. 됐지?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선택한 다음에 2개를 배열하려고 했더니 똑같네. 앞뒤 바꿨더니 똑같네? 그럼 배열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배열의 의미가 없으면 순열이 되는 겁니다.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총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지 않고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케이스 3C2. 됐니? 근데 그 3C2가 이렇게 몇 개라고요? 이렇게 3개라고요. 이게 3C2야. 맞니? 그럼 3C1은 뭘까? 3C1은 3개 중에 하나만 뽑는 케이스지. 그 하나만 뽑는 게 1, 2, 3 중에 1 하나 뽑는 케이스. 1, 2, 3 중에 1 하나 뽑는 케이스. 1, 2, 3 중에 2를 뽑는 케이스. 1, 2, 3 중에 3을 뽑는 케이스. 이게 뭐예요? 이게 3C1이에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3C1과 3C2는 상황이 다르지. 뭐를 뽑았느냐라는 상황은 다른데 개수는 똑같아요. 결국은 3C2와 3C1이 나타내는 의미는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C나 P라는 거는 결국은 가지수를 묻는 거잖아. 이걸 서로 다른 N개를 중복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뽑아 그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순열이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뽑아 놓는 경우의 수. 그게 조합이잖아. 그 경우가 뭡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게 순열이라는 조합이에요. 답은 몇 개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상황이냐는 너만 알고 있으면 돼. 3C가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야. 3C1은 그래서 몇 개라는 거야. 네가 말하는 상황은 이건데 경우 몇 개야? 3개야. 답이 똑같네? 똑같을 수밖에 없지.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머지 1개를 남기는 케이스나 3개 중에 1개를 뽑고 나머지 2개를 남기는 케이스나 개수는 동일한 거니까. 1, 2 뽑으면 3이 남을 테고 1, 3 뽑으면 2가 남을 테고 2, 3 뽑으면 2가 남잖아. 상황은 틀리지만 개수는 똑같이 3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3C2와 3C1은 계산이 동일한 겁니다. 맞았어요? 계산이 동일해요.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고 다시 또 이런다. 이거 왜 자꾸 저번에도 이거 못 맞췄잖아? 우리가 자꾸 뭘 건들기를 자꾸 이게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물어봐야 되네. 이걸 뭐라고 물어보 지금? 이 화면이 왜 흔들려? 이게 바가 생겼어. 이게 여기 바가 생겼어요.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바를 어떻게 없애지? 혹시 여러분 나보다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 갑자기 수업하는 도중에 내가 선생님 뭘 건드려서 이 바가 생겼어요. 이 바를 어떻게 없애죠? 이 바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처럼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데 영역이 확대가 안 되고 이게 드래그가 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드래그가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잡지? 이 바를 없애야 되는데 좌우는 상관없어요. 위아래가 바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기발한 아이디어 없을까요?